자, 이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제 요걸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DOM이라고 합니다. DOM. 그러면 DOM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DOM은 무슨 약자냐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오브젝트 모델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큐먼트 객체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도큐먼트를 뭐죠? 문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해석하면 이걸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HTML 문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HTML도 결국에는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그렇기 때문에 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그러니까 객체 모델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DOM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TML을 조작을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CSS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CSS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div 좀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는 각각 onClick이라는 속성을 줄 거예요. onClick. 여기다가는 뭐 집어넣을지는 아직 선택 안 했어요. onClick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름을 레드라 지어볼게요. 레드. 그 다음에 블루. 얘는 뭐라 할까요? 빨주. 그냥 대충 할까요? 골드라 할까요? 골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A1이라는 함수를 좀 실행시켜줘. 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onClick 방금 외웠으니까.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한테는 좀 디자인 좀 줄 건데, 자, div한테 근데 얘네를 저는 이렇게 쓸게요. 헤더라는 걸 만들고 헤더 안에 div 할게요. 헤더 안에 div. 그 다음에 헤더 안에 div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헤더 안에 있는 div들한테는 너비는 한 150픽셀 정도 주고 높이도 한 150픽셀 정도 주고 보더를 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더는 10픽셀 솔리드 레드라 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부여할 거예요. 플렉스 주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이제 얘네가 이제 div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렉스 이제 박스가 된 거죠. 플렉스 박스가 된 거. 그러니까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건데, 근데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플렉스만 주게 되면 div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블럭이라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한 줄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한 줄로 배치하려면 헤더한테 플렉스를 줘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뭘 줄 수 있냐면 인라인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게 되면 인라인 플렉스 주면 한 줄로 배치돼요.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는 헤더한테 얘네를 한 줄로 배치시키려면 헤더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플렉스 디렉션을 그러니까 플렉스 주면 어차피 방향 전환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div 녀석을 그냥 한 줄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인라인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얘가 플렉스 컨테이너면서 한 줄로 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글씨를 중앙 정렬 시켜볼게요. 어떻게? 자, justify 컨텐츠 센터, 그 다음에 align items 센터. 이게 수직수평 중앙 정렬이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한 3rem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트랜스폼이 있죠? 이게 뭐냐면 글씨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퍼케이스라고 부여하게 되면 이제 소문자를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섹션이라고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섹션이라고 하나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iv를 2개 정도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섹션 안에 있는 div한테 요거만 가져올게요. 요렇게만. 그 다음에 얘는 블루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클릭하면 요 녀석이 빨간색으로 변했으면 좋겠고, 자, 요거는 골드를 하지 않고 오리진을 할게요. 오리진. 너무 큰가? 글씨가 너무 크네요. 그러면 이 REM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여기가 파란색으로 변했으면 좋겠고, 얘를 클릭하면 둘 다 원상복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콘솔 클리어 해가지고, 자, A1이라는 녀석이 없으니까 만들어줘야겠죠.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A1 소가로 한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했죠. 그 다음에 자, let 한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지금 div라고 지금 썼기 때문에 div를 가져오겠다라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자, 여기다가 일단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let s div가 아니라 document get element by tag name 한 다음에 div. 근데 이제 div라고 하지 말고 div 쓰라고 씁시다. 복수 형태니까. 자, 그 다음에 div스에 나는 0번째 스타일을 변경해주고 싶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변경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거 실행하면 되겠죠? 클릭했을 때. 자, 한번 볼게요. 잠깐. 리퍼런스 A1. A1이죠? A1. A1 맞는데? 얘가 A1 아닌가요? 오는 클릭 A1. 얘는 A2. A2로 할게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A3를 합시다. A1, 2, 3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클릭했을 때 제가 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선택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div 하게 되면 이거 div가 몇 개가 검색될까요? 맞춰보세요. 지금 얘도 div죠. 그 다음에 얘도 div란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가 검색되냐면 제가 콘솔 로그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에서 divs 자 해서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총 4개, 5개가 검색돼요. 왜요? 이 div, 이 div, 이 div, 이 이렇게 2개 div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도 우리가 HTML, CSS 작업할 때 CSS 그냥 div로 검색하면 모든 녀석이 검색되니까 뭘 썼죠? NTH 차일드나 뭐 그런 걸 써가지고 특정 뭐 자식을 검색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편한 방법은 아니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클래스를 줬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클래스를 부여했잖아요. 클래스를.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클래스, 저는 A1이라 해보겠습니다. A1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얘는 A2라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는 A3라는 이름을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는 가져올 건데, 자,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모든 녀석이 검색이 돼요. get element class name이라고 있어요. class name. 근데 클래스 네임 중에 누구를 검색한다? 이름이 A1인 녀석. 여기다 정확하게 점 한 다음에 A1을 여러분들 써줘야 됩니다. A1이라는 녀석을 검색을 하면 당연히 검색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더 이상 자, 한번 얘는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보이죠? 하나만 할게요. 얘는 하나만 배열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하면 하나밖에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쓴다? 어차피 클래스를 가진 녀석은 어차피 고유의 이름이니까 여기다가 동일하게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라 할까요? 뭐 블루라 할게요. 일단 블루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클래스 네임에서 A1이라 써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요. 얘도 그럼 0번째라고 이렇게 써줘요. 왜냐면 클래스 네임도 생각해보니까 여러 개 중복돼서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제가 순간 잘못했어요. 점이라고 붙였죠? 근데 제가 jQuery랑 같이 하다 보니까 jQuery 같은 경우는 앞에 점을 붙여줘야 되는데 jQuery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는데 얘도 클래스 이름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디는 모를까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얘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A1을 검색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걸 하려 했던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하면 이 녀석의 색상이 변경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려는 게 사실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도움 조작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변경돼야 되는 색상은 얘란 말이에요. 그죠? 이 녀석.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쉬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다가 어차피 제가 다 DI로 썼으니까 그냥 여기다 섹션 써주면 돼요. 사실 섹션이라 쓰고, 얘는 그냥 메인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냥 메인 이름을 메인이라고 그냥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안에 있는 div. 그러면 그냥 제일 쉬운 방법, 굳이 클래스 이름 붙이지 않고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여기 섹션이죠.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그냥 여기다가 S라 쓰겠습니다. S. 그 다음에 자, 섹션을 그냥 검색하는 거죠. 섹션들 검색해서, 자,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S의 0번째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택했을 때 클래스 네임이죠. get element by tag name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클릭했을 때 얘가 바뀌겠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섹션으로 지금 썼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데,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별도의 클래스를 부여해가지고 0번째를 선택하고 1번째를 선택하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근데 레드잖아요. 레드로 변경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레드로 변경되는 거고. 그 다음에 A2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A2는 여기다가 섹션을 검색했을 때 1번째겠죠? 그죠? 1번째를 뭘로만 바꿔준대? 블루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죠? 블루로 변경해주면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마지막 이제 A3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원상복귀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상복귀 시키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on클릭을 얘는 여기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HTML 상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HTML 상에서 만들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안에다가 이벤트를 주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도 마찬가지로 검색이라는 걸 해야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는 A3라는 녀석을 어쨌든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그래서 복잡한 건데, 자, A3라는 건 이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let A3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document,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tag name, A3를 지금 찾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3한테 뭘 하냐면, 자, on 클릭했을 때, 너가 좀 클릭이 됐을 때, 자,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on 클릭한 다음에 펑션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펑션.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펑션을 쓰지 않고 에러 펑션을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누구?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복잡하죠. 굉장히 갑자기 복잡해졌죠, 코드가. 이게 뭐냐면, 내가 클래스 A3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A3라는 녀석이 클릭되었을 때 요 안쪽에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즉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S1의 색상이 지금 S1이라 했죠? S1이 아니라 S1과 S0번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S 호이치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간단하게 S0번째를 이렇게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S1번째를 이렇게 변경해줘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쓰면 얘 색상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얘 쓰면 이렇게 색상 바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3가 지금 클릭이 안 되네요. 왜 태그 네임으로 돼 있어? 클래스 네임이죠? 클래스 네임. 다시 해볼게요. 그럼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면, 자, A3가 on 클릭 되었을 때, 실행이 안 되네요.
이게 지금 S 0번째랑 1번째를 원래 원상복귀 시켜달라,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바꿔달라 한 건데, 지금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A3라는 함수만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쓰면 얘는 이걸 이제 실행을 한 건데, 우리는 지금 얘를 실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실행하고 블루하고 누르면 그래도 실행이 안 되네. 그러면 얘가 지금 A3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가? 얘를 그냥 오리지나 써볼게요. 오리진. 함수명이랑 변수명이랑 좀 중첩돼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네요. 아이프레임, 콘솔.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원상복귀만 어쨌든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쓸게요. 뭐야? 코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됐죠. 그냥 얘는 onClick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 onClick 다음 하는 방법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쓰게 되면 어차피 지금 A1 예적, 그 다음에 A2 함수 예적, 오리진 누르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onClick이 좀 실행이 안 돼서 그건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get element by tag name 했는데 요거를 클래스 네임으로 바꾸게 되면 클래스 이름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돔을 조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돔을 어떤 식으로 조작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작업하려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jQuery라는 걸 도입하고 jQuery로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